1년도 차이 안 돼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고등학생 커플 이탄 칼터와 알리사 할트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탄 칼터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유명한 텍사스 덴턴의 교회 도시에서 자랐다. 칼터 가족은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었다. 둘째 이탄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책에 파묻히거나 피아노로 우울한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 가족들은 그를 집안의 늙은 영혼이라고 불렀다.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탄은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교 축구팀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단체 스포츠가 그가 껍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래들의 불타는 경쟁심은 부족했지만 이탄의 침착한 태도와 헌신은 그를 팀의 골키퍼로 만들었다. 축구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탄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자기의심이 숨어 있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나 대중연설 같은 사회적 상황은 그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자주 걱정했다. 똑똑하지도 재능 있지도 자신감 있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고등학교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향적인 그부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반면에 앨리사 할트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덴턴에서 나고 자란 알리사는 어디를 가든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듯한 소녀였다. 고등학교 배구팀의 주장이었던 그녀는 타고난 리더였고 팀원들에게 결단력과 전염성 강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방 건너편에서도 들릴 정도로 시원하고 거침없어서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다. 에리사는 또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명문 대학에서 배구 장학금을 받는 것을 꿈꾸며 스파이크와 서브를 완벽하게 다듬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경쟁심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에리사는 매주 주말 지역 보호소에서 봉사했고 남동생을 끔찍이 아끼며 숙제를 도와주거나 리틀 야구 경기에서 응원했다. 이탄과 에리사가 2021년 가을에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다. 그는 내성적인 책벌레였고 그녀는 활기 넘치는 운동선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는 부인할 수 없었다. 이탄은 알리사의 에너지와 삶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사려 깊음과 깊이에 감탄했고 그들의 관계는 곧 학교의 화제가 되었다. 친구와 가족 모두 앨리사가 이탄을 껍질에서 꺼내 더 많은 사교 행사에 참석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에 기뻐했다. 한편 이탄의 꾸준하고 차분한 존재는 앨리사에게 바쁜 일정 속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했다. 한동안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주말에는 동네 카페와 하이킹 코스를 탐험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다. 이탄은 알리사에게 영감을 받아 피아노 곡을 작곡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는 배구 연습 중에 찍은 웃긴 사진을 그에게 문자로 보내 항상 그를 웃게 만들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번성할 운명의 커플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겉보기에 평화로운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면 아래에서는 이탄의 불안감이 커지고 앨리사의 넘치는 에너지와 그의 조용한 성격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 끌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곧 가슴 아픈 비극의 이야기로 변질될 것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이탄과 앨리사의 관계는 그림처럼 완벽해 보였다.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오랜 시간 동안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에탄은 종종 음악 작곡을 공부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고 세상에 울려 퍼지는 교향곡을 만들 수 있는 삶을 상상했다. 한편 알리사는 대학 수준에서 배구를 하고 싶다는 목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전국 무대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앨리사는 이탄의 피아노 독주회에 참석하고 이탄은 그녀의 배구 경기에서 응원하며 서로의 열망을 지지했다. 하지만 2022년 봄이 되자 고3의 압박감이 둘 모두에게 가중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상 불안과 자기 의심과 싸워왔던 이탄은 대학과 미래에 대한 다가오는 결정에 압도당했다. 한때 차분했던 그의 모습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억눌렀던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빠른 속도와 야심찬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했던 앨리사는 이탄에게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이 의지하며 감정적 지원을 구했고 그들의 관계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확신을 받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격려의 말로 위로하고 그의 재능과 잠재력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탄의 의존성은 커졌고 아리사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전부인 것 같아 그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어. 늦은 밤 전화 통화에서 아리사는 가장 친한 친구 에미야에게 털어놓았다.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붙잡아 두려고 애쓰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앨리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배구에 몰두하여 추가 시간을 연습하고 가볍고 자유롭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반면에 이탄은 그녀의 커져가는 거리를 거절로 해석했다. 그의 문자는 더 작고 다급해졌고 왜 답장하지 않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자주 물었다. 6월 초 아리사는 감정적으로 지쳐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탄의 안정과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그에게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자신을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앨리사는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결정은 그녀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되찾기 위한 필요한 단계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이탄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세상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했고 각 단어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탄의 우울증과의 싸움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몇 시간 동안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었고 한때 그에게 위안을 주었던 피아노는 이제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부모님이 그에게 미래에 집중하라고 격려하고 시련은 성장의 일부라고 안심시켰지만 그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탄의 시련은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앨리사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그가 없는 그녀의 삶을 필사적으로 짜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게시물을 지켜보고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에 나타나 그녀를 볼 기회를 엿보았다. 처음에 헤어짐이 그들 모두에게 명확성과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랐던 아리사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탄의 행동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기쁨과 약속으로 가득 찼던 로맨스가 이제 어둡고 불안한 역학으로 풀려나가고 있었고 그들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었다. 헤어진 후 이탄 카르터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때 학교 축구 음악으로 구조화되었던 삶은 빠르게 붕괴되었다. 그는 축구 연습에 나가지 않았고 팀원들의 걱정스러운 전화와 문자를 무시했다. 항상 뛰어났던 그의 성적은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탄은 방에서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앨리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집착하고 그들의 오래된 대화를 스크롤했다. 처음에는 이탄이 알리사에게 보낸 메시지는 진심 어린 애원이었지만 그는 맹렬히 사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구걸하고 그녀 없이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그의 메시지 어조는 더 어둡고 불안정해졌다. 그는 늦은 밤에 길고 횡설수설한 단락을 보내 고통을 표현하고 그녀를 버렸다고 비난했다. 앨리사가 응답하지 않자 이탄은 익명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활동을 감시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는 처음에는 공감했던 알리사는 상황을 완화하기를 바라며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다. 이탄,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유감이지만 우리 둘 다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마지막 답장 중 하나에 썼다. 하지만 그녀가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그의 집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같았다. 7월 초 앨리사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탄의 차가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 배구 체육관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그녀의 교회까지.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연습에서 돌아와 우편함에 꽂혀 있는 손으로 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사랑 고백에서부터 은밀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단편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알리사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그가 괜찮지 않은 것 같아. 그녀는 불안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리사의 어머니는 아리사와 함께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아리사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감사하게 생각했다. 이탄의 행동은 선을 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법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의 메시지와 특이한 행동을 기록해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탄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걱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들의 은둔과 불안정한 기분을 감지했지만 그의 절망의 깊이를 과소평가했다. 앨리사의 어머니로부터 편지와 그의 행동에 대하 연락을 받은 후 그들은 이탄에게 따졌다. 그가 앨리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눈물겨운 고백은 그들로 하여금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만들었다. 이탄은 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했고 우울증에 대한 약을 처방받았다. 잠시 동안 희망이 있었지만 이탄은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곧 약 복용을 중단했다. 치료사와의 세션은 점점 줄어들었고 곧 그는 아예 가지 않았다. 7월 15일 밤 이탄은 아리사에게 오싹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넌 나의 전부였어.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에 앨리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어머니는 즉시 이탄의 부모에게 전화했다. 이탄의 아버지는 침대 옆 탁자에 빈 약병을 든 채 의식이 거의 없는 그를 방에서 발견했다. 그 광경은 부모의 최악의 악몽이었다. 그들은 911에 전화했고 이탄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과다 복용은 그를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연약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음 주를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보냈고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육체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탄의 정신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는 축구나 학교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대신 침대에 누워 있거나 집 안을 서성거렸다. 한때 밝았던 그의 눈은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져 퀭해졌고 그는 단편적이고 절망적인 문장으로 말했다. 이제 그의 고통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은 부모님은 무력감을 느꼈고 한때 알았던 소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앨리사는 이탄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녀의 핵심까지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이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피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크게 의지하여 지원을 구했다. 고등학교 로맨스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끔찍한 시련으로 빠져들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달걀 껍질 위를 걷게 만들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긴장감은 뚜렷했고 마치 수평선 너머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듯 언제라도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22년 8월 12일 오후가 시작되었다. 다른 여름날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들고 약간의 바람이 불었다. 알리사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미아는 오전 내내 수영장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3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자유를 즐겼다. 점심시간 즈음 그들은 둘 다 좋아하는 작은 식당 밀크쉐이크와 친근한 분위기로 유명한 고풍스러운 장소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식당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알리사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모르겠어.
미아 왠지 요즘 이탄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 그가 나타나면 어떡해. 그녀는 평소보다 더 꽉 스티어링 휠을 잡으며 말했다. 늘 낙천적인 미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너무 걱정하는 거야. 그는 아마 늘 그렇듯이 집에 틀어박혀 있겠지. 에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울렁거렸다. 오후 2시 15분. 소녀들은 구석 부스에 앉아 메뉴를 뒤적이며 다가오는 배구 시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사의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문 쪽을 힐끗거렸다.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은 이탄이 들어왔을 때 현실이 되었다. 이탄이 식당에 들어와 방을 훑어보며 그녀를 재빨리 발견했을 때 알리사는 얼어붙었다. 그의 표정은 슬픈 분노 그리고 불안한 강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존재는 한때 활기 넘쳤던 식당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탄이 테이블에 섰을 때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엘리사에게만 향해 있었다. 위험을 감지한 알리사는 몰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이탄의 존재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후 이탄은 갑자기 식당을 떠났고 엘리사와 그녀의 친구 미아에게 짧은 안도의 순간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5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이탄은 트럭에서 가져온 칼을 들고 돌아왔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의 눈은 맹렬하고 초점이 없었다. 임박한 위험을 인지한 엘리사와 미아는 재빨리 떠나기로 결정하고 식당을 나와 엘리사의 차로 걸어갔다. 여름 햇살은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들을 따라오는 긴장감에 가려진 채 갑자기 서두르는 발소리가 그들 뒤에서 들려왔다. 이탄은 알리사에게 달려들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칼로 그녀를 찌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옆구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이탄이 광적으로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엘리사의 비명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미아는 필사적으로 이탄의 팔을 붙잡으며 개입을 시도했지만 그는 놀라운 힘으로 그녀를 밀쳐내 콘크리트 바닥에 멍하니 앉아있게 만들었다. 엘리사의 어머니는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도착하여 차에서 뛰어내려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가 그들에게 닿기 전에 25세의 라이언 델가도가 소란을 보고 달려와 개입했다. 전직 대학 미식 축구 선수였던 아라야는 이탄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렸다. 칼이 땅에 떨어졌지만 이탄은 재빨리 칼을 집어 아얀을 공격하여 그의 팔을 깊게 베어 상당한 출혈을 일으켰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라이안은 이탄을 땅에 눕히는 데 성공했다. 제압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탄은 저항을 멈췄다. 오싹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그는 칼을 자신에게 돌려 필사적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아리아는 칼을 빼앗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출혈을 막기 위해 이탄의 목에 압력을 가했다. 응급요원들이 상황을 평가하면서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엘리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심하게 부상당한 팔을 감싸는 아이야는 이탄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미아는 공격의 여파가 펼쳐지는 동안 충격을 받고 흐느껴 울며 근처에 서 있었다. 알리사는 부분 마비를 일으킨 자상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던 이탄은 경찰의 구금하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라이안은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남았지만 용감한 행동으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폭력적인 공격은 한때 유망한 사랑 이야기로 여겨졌던 것을 산산이 부수었다.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비극과 그것이 남긴 상처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 끔찍한 순간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고 그 여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울려 퍼질 것이다. 그날 밤 병원의 모습은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힌 여러 자상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수술을 받았다. 가장 우려되는 부상은 척추 근처의 깊은 상처였으며 의사들은 영구적인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의 가족은 대기실에 모여 조용히 기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격을 목격한 알리사의 어머니는 위로받을 수 없었고 끔찍한 장면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개입한 행인 라이언 델가도는 팔에 심각한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하게 구급대원들에게 그 소녀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반복해서 물었다. 그의 헌신과 빠른 판단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에리사의 생명을 구했으며 그의 용기에 대한 소식은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졌다. 한편 이튼 칼터는 자해로 입은 부상이 심각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경찰의 구금하에 안정되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격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은 한때 알았던 조용하고 감수성 예민한 소년의 모습과 그의 폭력적인 행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애썼다. 공격 후 며칠 동안 엘리사의 가족은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라이언을 진정한 영웅으로 칭찬하는 진심 어린 성명을 발표했다. 라이언 델가도에게 충분한 감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성명은 읽었다. 그는 엘리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우리는 그에게 영원히 빚을 질 것입니다. 엘리사의 회복은 처음부터 험난했다. 그녀는 등팔, 척추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의사들은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녀가 겪은 부분 마비는 그녀가 이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고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알리사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그 공격은 덴턴 마을에 충격파를 보냈다. 정신건강관계 폭력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의 결집점이 되었다. 엘리사를 위한 철야 기도가 열렸고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촛불을 켜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타났다. 알리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관계에서 강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온라인 및 학교에서의 대화를 촉발했다. 해시태그 I've 엘리사 스트롱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상징했다. 친구와 가족이 조직한 모금 행사는 빠르게 목표를 초과하여 엘리사의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이탄은 살인 미수와 가중 폭행의 2건을 포함하여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정신건강과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그를 공격하도록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의 두부 외상 이력을 강조하고 이것이 그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탄의 스토킹 행동, 그의 위협적인 메시지, 그리고 알리사와 대면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무기를 회수하는 방식 등을 지적하며 공격의 계획성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이탄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고 그 후 강제 상담과 감독을 받았다. 엘리사의 가족은 판결에 안도했지만 법적 결과에서 위안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런 일이 다른 가족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여정은 고통과 인내의 여정이었다. 육체적인 흉터는 공격을 매일 상기시켜 주지만 치유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서적인 흉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알리사는 회복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헌신적인 의료 전문가, 지원적인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녀 자신의 굴하지 않는 결심의 도움으로 그녀는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공격 후 몇 달 후 엘리사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연설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는 지역 인식 행사에 모인 군중에게 연설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꾸준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의 한 장일 뿐 책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엘리사는 옹호 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연설합니다. 유해한 관계의 징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결코 당신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8월 12일의 비극적인 사건은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교훈이 됩니다. 이탄 칼터와 알리사 하트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생존과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주 경찰관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 동료를 살해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